인천공항에 누군가가 오늘 출국을 제지당했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이른바 한국 청년들이 돈 벌려 갔다가 지금 구금됐고 납치, 살해까지 당한 이른바 캄보디아 사태. 오늘은요, 우리 얘기보다 캄보디아의 시선, 캄보디아의 시각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내 국내 분위기가 꽤 좋아지지 않으니까 캄보디아에서도 뭔가 우리는 범죄 도시, 범죄 국가가 아니다. 이런 이미지 지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살아가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한국인들이 분쟁과 피해로 인해 힘든 현 상황을 주시하며 걱정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자주 들리지만 사실 제가 매일 살아가는 이곳의 모습은 그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캄보디아 분들은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분들이에요. 뭐 저 말도 당연히 일정 부분 맞겠죠. 다만 최진봉 교수님, 이게 국내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지 않아지는 상태니까 아예 캄보디아 내무부, 캄보디아 정부가 나서서 캄보디아 사람 순수하다 이런 SNS 영상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한국인을 또 뭐랄까요, 함께 하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좀 황당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캄보디아 입장에서 캄보디아가 안전하다고 얘기하려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저렇게 해서 예를 들면 한국인이 나와가지고 한국말로, 왜냐면 한국인들이 걱정이 많아서 이제 여행을 가거나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걱정인데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런 거는 내무부든 또 보니까 전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저런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심을 하려면 실제 범죄 조직을 제대로 잘 소탕하는지, 실제 국민들이 피해를 또는 외국인들이 와서 피해를 당하는 부분들에서 제대로 대처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경찰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나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캄보디아를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누군가를 내세워가지고 마치 좋은 것처럼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범죄 조직에 대해서 캄보디아가 적극적으로 소탕하고 처벌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실제 실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먼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캄보디아 분들은 순수하다 이런 영상을 찍었고 그걸 내무부 혹은 총리 측까지 이제 공유하면서 뭔가 이미지 더 씌우기를 좀 막아보고 싶은 상태인데 문제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캄보디아 내부의 시각도 보이고 캄보디아 사태가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면서 뜻밖의 과거의 유명인 한 명이 다시 조명되고 소환되고 있습니다. You know, when I'm saying I'm going to Cambodia to my friend told me, you do. Isn't that the countries are dangerous? No, I can say to my friend, try to come here and see what English will happen in Cambodia. This the greatest country in Asia. 예전에는 승리 씨의 캄보디아의 행적과 목소리들을 그냥 승리 씨의 개인 행보에 집중해서 봤는데 이 캄보디아에 속해 있는 그 지금 무대, 나라와 좀 주목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데, 홍정성 기자님, 사실은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에 캄보디아 정부와 유착됐다고 지목받고 있는 태자그룹, 승리 씨와도 관련이 있다 이런 보도와 추측, 의혹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지난해 1월에 저 영상이 나왔을 때는 지금 국내에서 활동 못하니까 해외에 가서 저렇게 이제 굉장히 나 빅뱅의 누구였어, 그리고 빅뱅의 다른 멤버들 이름 얘기하면서 저렇게 어떻게든 제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지금 내용 들으셨지만 캄보디아 위험하다고 왜 가냐고 하는데 와서 보라고 할 거다. 이게 아시아의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이 정도까지 지만 해도 거기에 있는 어떤 돌로 된 도시 문명 아름다운 건가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번에 주목한 거는 이제 이 무대 뒤에 어떤 이제 그룹의 로고가 있습니다. 이제 그룹의 로고가 있는데 그 그룹의 로고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 단지 중에 태자 단지라는 데가 있고 이거를 운영하는 게 프린스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동일하게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프린스 부루밍이라는 저 행사의 뒤에 배경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저런 행사에 가서 이렇게 단상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노래 한 곡을 하고 할 정도면 이 이제 말하자면 태자단지 범죄 조직을 운영하는 그 태자 그룹과도 이 승리가 관련이 있는 거냐? 예. 그래서 초대가 된 것이냐?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여기서 다시 재개할 거다. 뭐 난 사업할 게 많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그런 관련이냐? 이거는 지금 사실은 아니고 예.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때 영상을 다시 봐야 된다 하고 있는데 현재 승리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승리 씨 쪽에서 입장이 나오면 또 반영하도록 하고 뭐 태자그룹과 관련된 거 아니냐는 어디까지나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조금씩 더 본질로 가보면 일단 캄보디아 사태, 이 구금됐던 피해자들의 목소리 듣고 새로운 얘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원들이 뭐 또는 자의로 왔다고 하고 여기 있다고 싶다 이렇게 신호를 줘가지고 자기는 타의로 온 게 아니고 여기 그냥 제 발로 일하는 거라고. 운이 좋아서 탈출을 하게 한 거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총 맞을 경우도 생긴다. 그런데요. 어제 인천공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지인이 캄보디아 항공권을 줬어요. 강재래 변호사님. 네. 아는 동생이 탑승권을 보내줬다. 캄보디아 출국 시도하는 3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인천공항에 우리 경찰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 중에서 조금 의심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불신 검문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떠한 이유로 캄보디아에 가게 되었는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면 심층 면접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중에서 한 분이 30대 남성이 어제 저녁 7시경에 예. 항공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려다가 경찰의 제지로 비행기를 타지 않은 것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에서 아는 동생이 항공권을 보내줬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아는 동생도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것이지 실제로 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서도 특별한 일정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범죄와 연루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강한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예 출국을 못하도록 지금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설득을 통해서 제지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금됐던 피해자들의 목소리, 감금. 조직원들 자의로 왔다고 하라 신호. 제발로 와서 일한다고 얘기했다. 어설프게 잠긴 자물통 보고 뛰어내렸다. 저는 운이 좋아서 탈출한 거다. 이게 지금 감금됐던 피해자 얘기인데 앞서 나갔던 화면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최진봉 교수님 정리하다 보면 이게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아는 지인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텔레그램으로 항공권 보내줘서 출국을 시도하다가 이번에야 제지를 당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현장에 구금됐던 사람들도 내가 어떻게 온지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이런 불신검문 없었으면 이런 일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냥 경찰이 나서가지고 불신검문을 하는 건데 아주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탑승권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로 가는 사람들의 비행기에 탑승하는 사람들 중에 예. 목적지가 어딘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호텔이든 누구 집이든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요 가서 공항에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동하기인데 그때부터 감금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걸 얘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항공권을 보내줘요 일단. 항공권을 보내주고 그 사람과 만난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 지금 청년 같은 경우에는 아는 동생인데 실제로 만난 적은 없고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SNS를 통해 소통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꼬여내가지고 지인이든 뭐 어떻게 인맥이 연결된 사람들에게 고수익을 얘기하고 항공권 보내줄 테니까 와라라고 얘기하면서 꾀임을 해서 넘어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전형적인 수법이 이번에도 작용하게 된 거죠. 다행히 경찰이 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런 그 불법 감금을 통해서 보이스피싱을 하게 만드는 그런 조직의 꾀임이란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경찰이 말린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그곳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 돈 벌 목적으로 간 것인데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본인의 이익을 챙기는 못된 범죄 세력들의 손아귀에 빠져들게 된 거잖아요. 그걸 경찰이 막아낸 거니까 지난번에 갔던 사람들도 거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넘어간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들을 되짚어보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지인이 텔레그램 통해서 항공권 줘서 캄보디아 가라. 지금 적발됐으니까 망정이지 그냥 항공권을 끊고 캄보디아 갔다.
그리고 그 해당 조직들은 당신 제 발로 들어온 거라고 다 얘기해라. 그 비극적인 결말도 있어요. 저 강진아 변호사님. 네. 어제도 저희가 짚어보려고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캄보디아 인근, 국경 인근에서 한국인이 사망했는데 알고 봤더니 경찰은 이 숨진 여성이 모집책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는데요. 지금 숨진 여성이 지난 8월 초에 한국인 여성 30대 2명에게 연락을 해서 이 계좌이체를 도와주면은 1,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접근했던 사람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와 그 붙어 있는 베트남 접경 지역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다시 들어가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지금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범죄 조직과의 관련성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캄보디아도 여러 항변들을 좀 하고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당신네 나라 고수익 사기 안 당하게 교육부터 하라. 캄보디아 역시 지금 범죄의 피자라는 걸 이해해달라. 그런데 어제 오늘 그 캄보디아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 시민으로 추정되는 온라인 글이 뭐였냐면 그 장윤 변호사님. 이게 물론 나라도 나라 역할을 해야 되고 억울하게 그리고 구금돼 있고 갇혀 있다면 전 세계를 뛰어서라도 데려와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캄보디아로 간 사람 중에 순수한 피해자는 없다. 그들도 뭔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다 싸잡아서 캄보디아만 비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한인회에서 특히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회색지대가 있다라는 게 우리 수사 당국에서도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정말 순수하게 어느 것도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도 모르고 간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략 이렇게 고수익을 담보하고 어떤 롤을 맡긴다면 이게 범죄와 연관되는구나를 인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나 주식 리딩방 등에서 한 1,000만 원, 뭐 500만 원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1,500만 원 고수익 알바를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신고를 하면 이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다 처벌을 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현지에서 가까이서 보신 분들도 이 부분이 정말 그래서 구출하러 가면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기도 한다. 예. 그리고 지금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예. 고수익이 보장될 때는 거기에서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다가 추후에 이게 수익이 좀 떨어지거나 왜냐하면 수익 배분 구조도 어떤 범행이 실제로 성립이 돼야 이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많이들 배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돈이 떨어지니까 내가 피해자다. 사실은 내가 범죄에 속아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라고 경각심을 주는 또 현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아까 장윤 변호사께서 언급하셨다시피 딱 잘라서 누가 가해자 피해자다라고 이등분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현지 고민이 추정되는 사람의 얘기는 왜 선량한 시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범죄를 당한 것처럼만 보도하냐. 이거 다 보이스피싱 떠올려야 되고 저 수익 믿고 캄보디아 간 사람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가만히 있다가 위협 당할 때만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요청을 한다. 이런 비판도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시각이 공존하는데 일단 우리 정부 합동대응팀이 급파돼 있고 지금 캄보디아 사태는 어쩔 수 없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7위였습니다.